제가 브런치에 글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많이 올랐던 글은 대부분 자기계발적 성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전문 용어 같은 것을 좀 활용해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글이 100만 조회수가 넘었거든요. 주제가 자존감에 대한 거였고요. 또 보통 제가 글을 올렸을 때 조회수가 좀 잘 나오지 않고 평소보다 조금 반응이 덜하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비장의 무기처럼 쓰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관계예요. 브랜딩 설계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망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부,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관계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밀접하게 쓰면 쓸수록 자극을 줄 수 있고요. 조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인문학적인 글로 독자에게 어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분야에서 부, 건강, 관계 중에서 하나를 이 카테고리 안에서 엮을 수 있는 걸 고민하면 조회수나 아니면 댓글이라든지 팔로워, 구독자를 늘릴 수 있다든지 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할 만한 인간관계를 터득한 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감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모든 걸 다 알아서 전문가라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이야기 중에서 그 테마를 엮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 만약에 선생님이에요. 일상에서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학생들과의 관계, 동료 선생님들과의 관계, 학부모들과의 또 관계 등등 그런 관계들을 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관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타자와의 관계,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에게 뭔가 충고하고 조언하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겪어서 내 통찰로 느꼈던 것, 생각했던 것,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주제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는지, 특히 작가들이라든지 명사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강연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등등에서 인용해서 인용문으로부터 그들의 말로부터 나의 이야기를, 나의 에피소드 혹은 내 생각들을 써보는 거죠. 꼭 충고나 조언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과의 관계가 있겠죠. 저는 글쓰기 강사니까. 또 독자들과의 관계도 있겠죠. 그렇죠? 출판사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요. 책과의 관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갈 수 있는 관계에 관한 관계라는 키워드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죠. 내가 꼭 겪었던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예수라든지 부처라든지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했던 말, 성경이라든지 불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철학자들의 말, 예술가들의 말,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구절들에서 관계라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리뷰를 할 수 있는 거죠. 소설 속의 인물, 작품 속의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꼭 내가 인간관계의 박사라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와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환경 속의 인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쓸 거리가 과연 없을까요? 많습니다. 에피소드를 찾을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쓰기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브런치의 글감을 찾을 때 그 인간관계의 포인트가 왜 반응이 좋냐라고 하면 누구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평생 동안 그 관계를 어떻게 맺지, 어떻게 끊지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그 교집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쓸거리가 마땅히 없다. 그런데 조금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다 하면 한번 이제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바로 반응이 무조건 100% 온다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관계다. 그 중에서 인간관계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나의 고민으로부터 시작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좋고요. 내가 경험한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정한 사람, 예쁘게 말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관계할 때 내가 느끼는 바, 이런 것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느낀 적도 있을 거고요. TV 속에 나오는, 유튜브 영상 속에 나오는, 예를 들면 진우션의 현과 같은 분을 보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분이 전 처음에 가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한결같이 진짜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공주처럼 생각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내 아내나 내 남편한테 하면 좋을까? 적용하면 좋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내 연인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다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엮을 수 있는 글쓰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배울 점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나를 반추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떠올릴 수 있겠죠. 저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서 관계에 대해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관계라는 키워드로부터 시작하는 화두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습작부터 해보세요. 바로 쓰고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습작부터 해보는 거예요. 틈틈이. 지금부터 1년 동안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한다 하면요. 분명히 한 편 정도의 글은 완성도 있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분명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반응이 없다고 해도 조회수나 뭐 팔로워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관계에 대해서 꽂혀서 관계를 주제로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글을 써봤다는 것만으로도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을 계속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 질문으로 품고 있는 사람, 분명히 글 한 편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독자에게 공감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비슷한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할 때 그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재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시고요.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도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필하시길 바랍니다.